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중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규모가 1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3월 연장 시한을 앞두고 재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재된 금융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 기준을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중복되는 엄벌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럴 거면 중대재해법을 뭐하러 만들었느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 등 빅테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암초를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마이데이터 신청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한다는 현행 규정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중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규모가 1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3월 연장 시한을 앞두고 재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재된 금융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 유동성 지표는 기존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염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금융사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이 지난해 2월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코로나19 사태 명목으로 지원한 규모가 총 277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은 126조 원으로 전체 지원금 중 45.5%에 달했습니다. 미뤄진 원리금 상환은 숨어있는 부실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원리금 상환과 이자 납입 유예는 최대 6개월, 원금 만기 연장은 최대 1년이라 오는 3월 신청한다고 해도 올해 말, 내년 초에 결국 상환 시기는 돌아오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진 돈이 많이 풀리고 금융지원 조치를 취해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유예 조치가 끝나면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회장은 126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에 대해 대출 만기가 연장됐지만 금융사에서는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상환 유예가 끝나고 이걸로 금융사에 부실이 찾아오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3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출액이 늘어난 반면 금융 지원 조치로 새로 잡히는 연체 금액은 크지 않아서입니다. 부실이 숨겨진 상황에서 이연되는 것입니다. 은행들도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미룬 상태라 돈을 빌려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터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빌려준 기업과 자영업자의 건전성이 코로나19 전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으로서는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충당금을 쌓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평균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은 90.0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기 전 준수 비율인 100%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은행이 코로나19로 민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규제 비율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합 LCR 비율을 100%에서 85%까지 인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 기준을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법조항의 최대치입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중복되는 엄벌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럴 거면 중대재해법을 뭐하러 만들었느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으로 오너나 최고 경영자 등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고 산안법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까지 처벌받게 될 경우 되레 현장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역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인식 대한상위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는 중대재해법 입법과 맞물려 법인 사업자에게 커다란 타격이 예상됩니다. 산안법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사고 관련 의무 협업 책임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는 개인인 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 징역형은 개인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산안법이든 중대재해법이든 법적 처벌 유효성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다릅니다. 산안법상 법인 사업자의 징역형 대상은 현장 책임자입니다. 사망사고를 두고 산안법에서 현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을 통해 오너나 CEO 등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합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이 줄줄이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현장 공백의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은 더 당혹스럽습니다. 사고 대책 능력이 대기업보다 뒤떨어지는 데다 오너 CEO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중기업계에서는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엄벌주의에 대해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중기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안법상 산업안전의무조항은 총 1222개에 이릅니다. 이동현 법무법인 율촌 노무사는 산안법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시행령과 시행규칙 말고도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고 이 규칙이 67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산업안전의무조항이 1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노무사는 그 내용을 보면 작업 환경, 작업 행동, 유해 위험 물질 등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현업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의무사항이 많아 지키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다면서 작년 산안법 개정에 이어 중대재해법이 올해 초 통과되면서 관련 문의가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양형위 논의는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 사고 양형 기준 상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장관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 등 빅테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마이데이터 신청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한다는 현행 규정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와 무관한 이유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금융업계와 빅테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상 주주가 제재를 받으면 심사가 중단된다는 규정도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허가 안건에 빅테크 중 토스를 포함했으나 카카오페이는 제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국 인민은행에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엔트파이낸셜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냐는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며 며칠 안으로 회신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정보법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모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됩니다. 일명 심사 중단 제도입니다. 엔트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의 지분 가운데 43.9%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중국 당국의 엔트파이낸셜 제재가 엉뚱하게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엔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엔트파이낸셜이 비상장 회사라는 점도 고려하면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고 관련 제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앞서 예비 허가를 받았던 네이버 파이낸셜도 지분 10% 이상의 주주 규정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17.66%를 보유했던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11일 보통주를 전환 우선주로 1대1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지분을 9.5%로 끌어내리면서 심사 중단 요건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에 앞서 하나금융지중 계열사 4곳과 삼성카드, 경남은행도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기존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라며 전혀 관련 없는 사건과 엮어서 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금융위는 뒤늦게 심사 중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신규 인허가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 중단 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개선안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아느냐며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은 결국 업계가 만회해야 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10%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심사 중단 이유에 포함된다는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무적 투자자에까지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보험이나 증권회사를 인수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는 1대 주주와 그 모회사만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사 설립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두 2차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10% 이상 주주가 외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